옛날에는 저는 비만 오면 소양 때문에 쫓아갔거든요. 아부배로 맞추면서 선상 낚시하려고 저렇게 지금 맞춘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도망가야지 이제. 냉장고는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의외로 여기가 잘 나오는데요. 사이즈 끼하면 된다.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꼽니다. 120mm 넘는 호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한여름 소양호. 선착장에 배 한 척이 한가롭게 떠 있다. 배 이름은 소장호.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다. 그렇다. 바로 소양강 짱아 김주영의 저녁 낚싯배다. 선상 낚시하려고 저렇게 지금 맞춘 거예요. 아, 저 배 위에서도 장어 낚시를 하나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자리가 안 나오니까 거의 배우게 타면 편해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배에 오르는 인파이터 김주영. 누구보다도 소양어를 잘 알고 있는 그지만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수위가 높아져 포인트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 일단 상류로 방향을 잡고 탐색에 나서본다. 지난번 합천호에서 쓴맛을 받기에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는 서력을 다지며 본다. 오왕리에서 출발한 배는 어느새 38도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연어가 산란을 위해 상류를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장어도 오름 수위가 되면 먹잇감이 풍부한 상류에서 활발한 회유를 할 것이란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에서다. 오늘 인파이터 김주영은 그 녀석들을 쫓고 있는 것이다. 한편 또 한 명의 인파이터인 제트피싱몰 유영정 대표는 노지 포인트를 물색 중이다. 7시야 7시. 그렇다. 벌써 저녁 7시가 훌쩍 넘은 시각.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선상 낚시를 할 곳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괜찮은 포인트에는 여지없이 정치망이 쳐져 있다. 난감한 상황이다. 어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 포인트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곳에서는 낚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린다. 혼자 할 때는 직벽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배에 지금 3명이 타야 되니까 이 바닥에 볼대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시켜야 되는데 너무 직벽은 지금 볼대를 고정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약간 얕은 데로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송만 아니라면 혼자서 낚시할 때는 많지만 촬영 여건을 감안해 적당한 장소를 찾기란 여간 쉽지 않다. 인파이터 김주영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장어가 은신해 있으면서도 배를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바닥을 찾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망은 없어. 그렇잖아. 이 고생이 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던 중 드디어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다. 뭐 노프가 있기는 있는데 정치망은 없어. 이미 해는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서둘러 배를 고정시키고 장비 세팅에 들어간다. 양구 선착장 위에서도 한참 들었으니까 여기는 전화도 안 되는데 일단 고기가 물이 차오르면 상륙 쪽으로 올라붙으니까 한번 이제 상륙 쪽을 택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란가 몰라도 한번 해봐야죠. 여느 때면 한참 입질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에 아직 이러고 있으니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인파이터 김주영이다. 이게 지금 이제 소양댐에서 부르는 건 모로코라고 그러는데 오늘 소양호에서 쓸 미끼는 현지에서 모로코라고 불리는 참붕어의 일종이다. 사실 모로코라는 이름은 참붕어의 영어식 표기인 스톤 모로코에서 온 것으로 일본에서는 모로코로 불린다.
물론 인파이터 김주영에게 굵고 싱싱한 말지렁이는 언제 어디서든 필수다. 비가 내려야 구할 수 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구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넉넉하게 2마리를 바늘에 꿰어본다. 이제 캐스팅만 남았다. 비록 시작은 많이 늦어졌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캐스팅을 해나간다.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캐스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빛이 있을 때 눈으로 보았던 물속 지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방향과 비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4.5m, 총 15대다. 아무래도 호수 낚시는 저수지보다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계산에서다. 망망대해에 홀로 외로이 떠있는 배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때 첫 입질이 들어온다.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챔질 타이밍을 잡아본다. 하지만 입질이 애매하다. 좀 더 기다리다 일단 챔질을 해보는데 헛챔질로 끝나고 만다. 아니 키지 마. 비록 입걸림은 되지 않았지만 입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고무적이다. 씨알이 자르니까 땡기기만 하고 아와시를 못 시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질이 들어온다. 챔질을 해보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뭔가 이상하다. 분명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묵직하기만 하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다. 도대체 뭘까? 플래시를 켜서 확인해 보는데 정체는 크기도 엄청난 고사목이다. 난감하다. 바늘이 나무에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고 고사목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진땀을 빼며 일단 물가로 보내는데 성공한다. 이어 혹시나 다시 낚시하는데 방해가 될지 몰라 아예 무트로 올려놓고 돌아서는 인파이터 김주영. 이게 장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본다. 고사목이 한바탕 포인트를 휘젓고 나서는 더 이상 잔입질도 없다. 그때 플래시를 켜서 산 쪽으로 비추는데 과연 무엇을 찾는 것일까? 바로 야생 멧돼지다. 자신한테 불빛을 비추자 더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공격성과 두려움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서로 딱 만난 거야. 가다가 저 새끼 소리 한번 확 지르면 존나 그냥 소리를 확 질렀더만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도망가야지 이제. 고우게 내 나무 우로 올라가서 딱 쳐다보니까 겁을 안 내. 어슬렁. 한참을 인파이터와 대치하다 자신이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그제서야 멧돼지는 후다닥 자리를 떠난다. 가뜩이나 입질이 없던 차에 고사목에 이어 멧돼지까지 회방을 놓은 후론 장화 새끼조차 얼씬거리지 않았다.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소양호는 또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배 위에서 보낸 하룻밤. 인파이터 김주영에게 그 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것이다. 날이 밝으니 날벌레들이 달려들기 시작한다. 그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있는 것이다. 모기약을 뿌리고 나서야 겨우 자세를 고쳐 잡는다. 항상 물이 이렇게 찰 때는요 상위 쪽에 좀
재미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상류로 첫날 한번 올라와 봤는데 생각보다 전혀 입질이 없네요. 어제 한 약한 입질 한 두세 번 정도 보고 정확한 입질을 지금 못 봤어요. 지금 희한하게 입질을 안 하네요. 오늘은 한번 자 밑에 쪽에 한번 내려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편 노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한 또 한 명의 인파이터 제트피싱몰 유형정 대표에게는 어떤 밤이었을지 궁금해진다. 그의 살림통에는 앙증맞은 장어가 한 마리 들어있다. 요거요? 글쎄요. 뭐 한번 털길래 그냥 땡겨봤더니만은 나왔어요. 이 작은 녀석이 말지렁이를 먹고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뭐야 이거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야 귀들 좋다. 땡기는 그 시간에 여기 세 대가 입질이 왔었어. 그렇지 그 9시가 안 되더라고. 나도 그랬어. 저기 두 대가 그냥 쳐박더라고. 그러더니 끝나. 그때 나도 그랬다. 그리고 내가 쳐다보니까 너 막 땡기고 있더라. 나도 세대가 동시 입질이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제일 먼저 온 게 딱 이제 쓰길래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땡겨본 거지. 근데 이제 앞에 고사목이 하나 큰 게 있었는데 입질이 들어온 건 확실한 거야. 그래갖고 고사목 건진이라고. 낚싯대가 쳤더라고. 막 땡기더라고. 근데 카메라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아 저기 선인에서 그러는가? 그러고는 계속 내가 프라시 비춰봤잖아. 딱 들어왔어. 12시더라고. 딱 12시. 세 개가. 일단 소양호 장어의 얼굴을 보여줬으니 이제 놓아주기로 한다. 갑시다. 오이치, 빠이빠이, 오이치. 그때 급하게 릴링을 해본다. 쭈꾸미는 대박인데. 미치겠다 지금. 그러면 난 5시까지 뭐야. 뭔가 걸음 모양이다. 하지만 걸려 올라오는 것은 나뭇가지다. 헛웃음만 나온다. 그날 오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소양호 대물장어를 찾아 나서 본다. 결론은 이제 지금 현재 물이 차니까 이제 아직까지 바닥을 기는 게 아니고 약간 떠당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에는 안 나오고 정치망에는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지금 오늘 제가 할 때는 뭐 중하류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첫날 오름 수위로 인해 장어들이 상류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다. 중하류권 지류를 찾아 나선 것이다. 얼마 후 물 위로 넓게 드러난 포인트가 눈에 들어온다. 작년에 내가 여기서 낚시할 때보다 1m가 더 차. 작년에 이곳에서 해보셨나요? 해봤죠. 어땠었나요? 여기 잡았어요. 여기서. 이게 냉장고 포인트인가요? 냉장고는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여기가 저쪽 직벽이니까 의외로 여기가 잘 나오는데요. 인간적으로 냉장고 포인트냐고 대놓고 물어봐보면 나보다 어떡하라고. 미치겠다 진짜. 냉장고 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양호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이라는데 오늘 고기를 잡을 거니까 별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작년에 내가 딱 이 자리에서 내가 낚시를 했었는데 딱 그 정도 되는구나 지금. 일단 이 정도 수위에서 작년에 여기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어제 꽝 쳐가지고 나름 제일 나올 만한 대로 지금 찾아온 건데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이게 이래도 안 나오면 지금 전체적으로 소양댐 저항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바로 포인트 주변으로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이다.
전날 엄청난 고사목 하나로 포인트 전체가 박살난 것을 똑똑히 보았기에 낚시하기 전에 미리미리 부유물을 정리하기로 한다. 오늘 미끼도 일단 믿음직한 말지렁이와 이곳 소양호에서 잘 먹힌다는 참붕어 일종인 모로코를 반반씩 써보기로 한다. 전날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일명 냉장고 포인트까지 공개한 인파이터 김주형. 그로서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과연 이곳에서는 소양호 장어가 얼굴을 보여줄지 궁금해진다.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4.5m, 총 15대로 어제와 같지만 두 곳에 나누어 편성했다. 아무리 장어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그 확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그만큼 오늘은 각오가 남다른 것이다. 한편 제트피싱몰 유형정 대표는 총 10대의 낚싯대로 인파이터 김주형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요즘 같은 오름수위에 소양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섬 포인트에 자리 잡은 인파이터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장어를 만날지 궁금해진다. 미꾸라지 같은데? 미꾸라지 같아? 그때 한 마리를 건 유형정 대표. 미꾸라지 사이즈라고는 하지만 분명 장어는 장어다. 사이즈 끼하면 좀 된다. 그러네. 한 300원 되겠네. 300원 되겠다.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꼽니다. 예. 이치는 뭐 바로 타닥 치면서 들어왔어요. 바로 먹은 것 같은데. 어떤 미끼 말지렁이 있었습니다. 입질은 좀 강하게 들어왔나요? 예. 생각보다 사이즈 치고는 좀 세게 들어오는데요. 활성도가 좋아서 그런지. 비록 씨알은 잘지만 의외로 이른 시각에 첫 수가 나와 주었다. 입질도 사이즈에 비해 강하게 들어와 활성도가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하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기대되는 밤이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도사리는 법. 얼마 후 헬기가 수면 가까이로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게다가 멀쩡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지방에는 120mm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비 예보는 있었지만 오락가락하더니 갑자기 호우주의보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때 다시 입질을 받은 제트피싱몰 유형정 대표. 낚시에서 호사다마만 있는 게 아니라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금 전에 누치 한 마리 나왔고, 요번에 거는 지금 장어네. 요건 조금 멀리 나갔는데, 저 수심은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같은 수심권인데 나와주네. 비가 와서 그러는가? 첫 수보다는 확연히 굵은 씨알의 소양호 장어. 비가 오니 덩달아 장어도 신이 난 모양이다. 그 후로 비는 오락가락하다 잠시 멈췄고 장어는 더 이상 입질을 하지 않았다. 동이 트면서 다시 한바탕 비를 퍼붓는다. 장어의 활성도도 함께 살아나기를 기대해본다. 어제 저녁에 낚시를 했는데 그래 다행히 옆에서 한 200~300 정도 되는 거 2마리 나왔고 저한테는 지금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초저녁에 까딱거린 것만 있고 이 골창 안으로 고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들어오네요. 지금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일행이 대신 소양호 장어 얼굴을 보여주어 한편으론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그때 다시 뭔가를 걸어내는 유형정 대표. 장어는 아닌 듯한데.
글쎄요, 뭐 비가 와서 밤에 좀 나올 줄 알았는데 1시 전까지만 이틀이 들어오고 뭐야? 메기 한 마리 걸려있네. 이번 녀석은 장어가 아닌 메기다. 그렇게 비를 쏟아붓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그쳐가고 있다. 자신의 주 무대인 소양으로 왔지만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인파이터 김주영. 그 누구보다도 소양호를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 배착으로 느껴지고 있다. 그때 김주영에게 입질이 찾아온다. 하지만 장어라기엔 입질이 간사하다. 아무래도 블루길이 미끼를 건드리는 모양이다. 이제는 미련을 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하다. 이번에 소양댐에서 한 이틀 했는데 제대로 된 입질도 못 받아보고 결국은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포인트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조항도 그리 좋지도 않고, 그래도 다행히 옆에서 200~300짜리 2마리 나와준 게 그거 보여드릴 수 있던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좋은 그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장어 좀 잘 나와야 되나요? 원래는 지금 물이 뒤집어진 상황이라 갖고 모든 조항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내가 여기 들어와서 있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야. 왜 그럴까요? 글쎄 어떠한 뭐 수온 변화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내 경험상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그 데이터가 몸에 축적된 데이터가 그럼. 순간 무너지는 거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딱 이 몇십 년 동안 낚시 소양댐에서 낚시한 그게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야. 형님도 그러죠? 어.